아버지가 날 죽이려 했어요.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장미옥은 말라버린 화분을 바라보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들린 전화벨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장미용 여사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서인데요. 오래된 사망신고 기록에 대해 확인할 게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미옥은 잠시 머뭇거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이름이 박도연 씨 맞으시죠? 그런데 사망신고 날짜가 이상해서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도현. 그 이름은 30년 전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애는 죽었어요. 30년 전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도연 씨가 최근에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도현이는 죽은 게 맞았죠. 시신을 못 찾았지만 그 피 묻은 옷과 유서, 그녀는 30년 전 그 모든 것을 직접 봤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죽은 게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말했다. 그 사망 신고는 도현 본인이 한 것이 아니었으며 누군가가 대리로 서류를 접수했고 그 후로 박도현이라는 인물은 사라졌다고 말이죠. 미옥은 무릎이 꺾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드리워졌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의 구두, 창백한 얼굴, 그리고 어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눈, 숨결까지도 3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도현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상상도 못한 진실을 품고 있었죠. 그날 저를 죽이려 했던 건 아버지였어요. 미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이 그녀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여전히 빗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미옥의 가슴 속엔 더 깊고 차가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박도현의 눈은 무거운 침묵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미옥은 여전히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했다고? 그러나 도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전부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모르셨죠. 아버지가 왜 저를 산으로 불렀는지.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도현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불려나갔습니다. 한밤중 깜깜한 야산으로요. 조용히 따라와라.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중턱에서 마주한 건 싸늘한 아버지의 눈빛과 손에 쥔 둔기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니 역겹다. 그 말에 도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전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도현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지우려고 했던 거죠. 미옥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너는 내 자식이야. 아버지와 내 아이였어. 그러나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씨가 되고 증오가 줄기를 틔운 끝에 결국 저를 죽이려 한 거죠. 그날 도현은 아버지의 손에 끌려다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린 채 의식 없이 떠내려간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의 개울가였죠. 그를 발견한 노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도현을 숨겨주었고 도현은 30년을 자신의 이름을 지은 채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미옥은 그 느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돌아온 거니? 도현은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선 절대 못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 순간 집 앞에서 검은 차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그림자 하나. 그는 전혀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도현과 너무도 닮은 눈빛이 서려 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을 울리는 묵직한 노크 소리가 장미옥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박도현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앞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자 그 앞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 날선 눈, 그리고 도현과 어딘가 닮은 윤과 너 도현이냐? 말을 꺼낸 건 그 남자였습니다. 허스키한 저음의 목소리에 이옥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도현이 낮게 물었죠. 그 남자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이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미옥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 그녀의 입에서 힘없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지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해줬어. 너 살아있다고.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사람 아들이라는 것도. 그 순간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에게 버려졌어. 나는 그 사람의 진짜 자식이었고, 넌 불륜의 흔적이었지. 그만해요. 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현이는 내 아들이야. 피로 맺은 진짜 내 자식이야.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피지. 하지만 아버지 피는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원망했어. 당신이 남긴 배신의 흔적을 평생 안고 살았지. 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고통,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맞닥뜨린 잔혹한 진실. 그 모든 것이 지금 그의 앞에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한 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모든 걸 돌려받으러 왔어. 집도, 이름도, 어머니란 호칭까지도 모두 내 것이었으니까.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현의 눈동자엔 싸늘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장미옥은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훈이 도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거니?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창밖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 집 안에는 30년 전의 진실보다 더 무서운 지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떠난 뒤에도 그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죠. 이제 모든 걸 돌려받으러 왔소. 도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그들의 마음속 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훈이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내 동생인데 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은 입술을 꾹 다물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 지우는 어머니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미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과거.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이. 자신의 뱃속 자식을 버리려 했던 남자가 끝내 외도를 통해 데려온 또 다른 생명. 그 아이를 그녀는 키웠고 도현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였고 같은 이불 속에서 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피보다 진한 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도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사랑은커녕 늘 비교만 당했죠. 도현은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숨겨진 자식이었고 그 애는 인정받고 싶었던 자식이었죠. 그 둘은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받아보세요. 미옥의 말에 도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도연 씨 맞습니까? 박지훈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쳐서요. 도현은 숨이 멎을 듯 긴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구를 해치려 한 겁니까? 당신 어머니입니다. 자택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칼을 들고 어머니 이름을 외치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장미옥의 손에서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현은 얼어붙은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이제는 저를 죽이러 오는 건가요?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고 그 안은 모성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경찰서에서 풀려난 박지우는 혼자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수와 분노가 아닌 깊은 허기처럼 보였죠.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무채색 벽과 형광등 아래 박도현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정신과 병동의 보호실에 격리되어 있었죠.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 동의하에 면회 가능합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방 안엔
아무 말 없이 침대 끝에 앉아 있는 지훈이 있었습니다. 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동자는 무기력하게 거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도현은 말없이 지훈 앞에 앉았습니다. 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까? 도현의 질문에 지훈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다 가져갔으니까요.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늘 너만 생각했죠. 심지어 내가 죽은 줄 알았던 30년 동안도 날 진짜 자식으로 본 적 없었어요. 도현은 그 말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했던 이유는 복수였어요.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빼앗은 내가 다시 나타난 순간 내 존재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 말엔 미움보다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왜 칼을 들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우린 같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선택은 우리가 했죠. 나는 도망쳤고 너는 미움을 품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뭘 어쩌면 되죠? 지금부터라도 다시 살아보자.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내 진심을 보여드려. 그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도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장미옥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손엔 2개의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지만 너도 내 손으로 키운 아이였어. 이제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가 바라던 건 결국 그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창밖엔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세 사람은 비로소 진실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